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잔뜩 흐리네요. 너무 가물어서 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 사주 공부의 절반을 마쳤다고 하는 십신,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십신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싹을 치시면 양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신사, 승려, 아동, 더신, 모노 양말, 파일, 더신 등등 여러가지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많이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컬러는 섞어서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싸고 좋으면서, 그리고 국산 품질 면 언제 어느 때고 신을 수 있는 것, 네, 싸고 좋은 양말도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십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신의 활용. 예, 먼저 도면을 보신 다음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신의 활용에 관해서, 네, 십신의 활용. 여러가지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오행은 관계, 즉 가로 열고 상생상극을 만든다, 생극을 만든다. 둘째, 오행의 관계, 즉 역시 생극의 기준을 정하고, 상생상극인데 상자는 점 생략하고 생극, 생하고 극하고, 관계가 생극의 기준을 정하고 가족 관계에 대입한 것을 육친이라 한다. 셋째, 오행의 관계, 즉 생극의 기준을 정하고 음양까지 구분하여 관계를 정리한 것을 십신이라 한다. 오행상 십신은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그런데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십신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관계, 생극의 기준을 정하고 음양까지 구분하여 관계를 정리한 것을 십신이라 한다. 넷째, 십천간과 12지지는 천간, 지지, 열돌, 그래서 십천간과 12지지는 오행과 음양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예, 오행과 음양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천간, 지지가 모두 음양 그리고 오행 속성이 부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육친과 십신의 기준이 되는 육친, 즉 나와 나를 사주 명리는 나 자본인을 기준하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그리고 자식. 그래서 육친과 십신의 기준, 즉 오행상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오행의 육친과 그래서 십신이 되는 이유는, 네, 그래서 음양 비급은 비견과 급제, 식상은 식신과 음양 구분할 때 식상은 식신과 상관, 재성은 편재와 정재, 관성은 편관과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해서 십신이 되겠습니다. 육친과 십신의 기준이 되는 자리를 일간이라 한다. 육친과 십신의 기준이 되는 자리를 일간이라 한다. 일간, 그날 태어난 날,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날 태어난 천간, 네, 일간 하늘의 기운. 그래서 년, 월, 일, 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육친과 십신의 기준이 되는 자리를 일간이라 한다. 태어난 일간은 곧
나이다. 일간은 곧 주인공인 나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십시는 일간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한 것인데, 십시는 일간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한 것인데, 비겁은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 열고 비견 급제 가로 닫고, 식성은 역시 가로 열고 식신 상관 가로 닫고, 재성은 정제와 편제 가로 닫고, 관성은 가로 열고 정관 편관 가로 닫고, 인성은 정인 편인 가로 닫고, 이렇게 나뉜다. 인성은 정인 편인으로 나뉜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십신을 어떻게 사주에 적용하는가야?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신 점입니다. 도대체 십신을 어떻게 사주에 적용하는가야 물었습니다. 십신이 뭔지는 알았는데, 십신이 대충 뭔지는 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쩌란 거지? 이제 여러분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거지 하는 궁금증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보신 분들은 감이 오시겠지만 전혀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지금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시면 무료 만세력 어플 지금 검색창 같은데 무료 만세력 치시면은 거기에 대한 십신의 활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보신 분들은 감이 오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이나 어플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이 오시겠지만, 십신의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저를 기준해서 그러면 먼저 사주 원국이라고 연월일시 지금 우축을 기준합니다. 일간에는 십신이 없음. 왜냐?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간 주인공은 십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입니다. 화면 오른쪽, 예를 들어서 갑인, 갑진, 개해, 을해 이렇게 연월일시, 즉 연주는 을해, 월주는 개해, 일주는 갑진, 시주는 갑인, 천간지지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색상 녹색은 목, 그리고 검정은 수, 그리고 노랑은 토입니다. 그래서 천간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을해 하면 연주입니다. 그리고 월주는 개해, 그리고 일주는 갑진, 시주는 갑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일간이 지금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살짝 목색에 살짝 연하게 또 밖에 좀 크게 네모를 해놓았죠. 좀 연한 색깔로. 그래서 일간에는 십신이 없음. 왜냐? 기준이 되니까. 기준에서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십신이 없고, 나머지 7개, 그리고 연간, 월간, 시간, 그리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얘는 십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간시제. 그러면 도면을 이걸 지금 사주팔자, 이걸 사주 원국이랍니다. 사주 원국.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주 원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연지, 을해, 을목과 해수, 그리고 월지, 개해, 개수와 해수,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건 천간, 나중에 말씀드린 건 지지입니다. 일주는 갑목, 진토, 시주는 갑목, 인목, 그래서 천간, 지지, 음양으로 노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에는 십신이 없음, 해서 기준이 되니까, 기준을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그리고 화살표, 올챙이처럼 화살표를 표시했죠. 그래서 그게 일간, 천간의 갑목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즉 다음 중요합니다.
예, 좌측. 이번엔 두 번째 도면을 보시죠. 두 번째 도면, 왼쪽 저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도면. 예, 지금 화살표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죠. 예, 년, 월, 일, 시. 예, 똑같은 사주 원국입니다. 그래서 을해, 연주, 을해, 월주, 개해, 일주, 갑진, 시주, 갑인, 천간, 지지로 세분화되고 또 빨간, 예, 일간은 이렇게 간목인데 그 위에 약하게 또 네모를 하나 더 해놨죠. 그래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월간, 그리고 시간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지지에는 일간을 기준해서 진토, 그리고 예, 해수 역시 연지에 해수, 월지에 해수, 그리고 일지에 진토, 그리고 예, 시지에 인목 화살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 밑에 내용이, 그 밑에 일간과 나머지 천간, 일간과 나머지 천간 지지의 관계를 살피면 총 7개의 관계 발생. 사주 팔자가 8자인데 주인공인 나를, 일간을 빼면은 7에서 하나를, 일간에는 십신이 없기 때문에, 일간 주인공, 기준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걸 빼면 8에서 하나 빼면 7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나머지 천간 지지의 관계를 살피면 총 7개의 관계가 발생합니다. 예, 두 번째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역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사주 원국을 가지고 지금 이해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우측, 저를 기준해서 세 번째 넘버도 되어 있죠. 예, 지금 이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세 번째 3으로 나와 있죠. 예, 역시 일간 기준으로서 시칸에 화살표가 하나 가 있죠. 시칸, 먼저 일간을 기준으로 좌우를 살피라고, 좌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지지 바로 일간 밑에 시지로 이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도면을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주 원국은 지금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가지 사주팔자, 그래서 천간, 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부터는 연간과 지지를 합해서 연주, 그리고 월주, 일주, 시주, 연월일시, 그래서 지지까지 포함해서 주 같이 포함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칸에 일간에서 시칸으로 화살표 하나가 빨간 게 같습니다. 그것은 일간과 다른 천간 지지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십신, 갑 입장에서 갑은 어떤 관계에, 지금 일간이 갑목인데 세 번째 도면 세 번째를 보십시오. 일간이 갑목인데 시간도 갑목입니다. 그래서 우측 세 번째입니다. 예, 일간이 갑목인데 시간도 갑목이에요. 그래서 일간과 다른 천간 지지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십신이라고 하는데, 일간 갑목 입장에서 갑은 어떤 관계나 이겁니다. 시간에 일간도 갑목, 시간도 갑목인데 갑목 입장에서, 일간 갑목 기준 입장에서 갑은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가 지금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N쪽입니다. 네 번째 번호도 4개 있죠. N쪽 네 번째, 지금 일간 갑목 기준에서 시간의 갑목 화살표가 갔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납니다. 갑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음. 그래서 비견, 한글과 한문으로 나와 있죠. 갑목과 갑목은 여기서는 그냥 갑은 갑과 그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원래 갑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이란 거 아시면 되겠어요. 갑은 갑과 오행이
같고 오행 간목도 예, 오행이 간목 같은 오행이죠. 같고 음양이 같음. 그래서 양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을목은 음목인데 여기서는 간목에 관해서만 갑과 갑은 예,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고 해서 같음. 그래서 비견 한글 한문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비견 가로 열고 한문으로 비견.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5번째 예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설명을 드렸네요. 예, 갑과 갑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아서 역계 비견 가로 열고 예, 간문호 비견 가로 닫고. 그리고 이번엔 5번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간 이제 좌우라고 그랬는데 우선 여기 지금 바로 지지 일간의 바로 밑에 부부웅이랍니다. 그게 예, 부부. 그래서 일간의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남자일 경우는 여자 부인 자리고 여자일 경우는 남자의 자리랍니다. 그래 바로 일치.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해서 진토. 그래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 입장에서 진은 갑이 진을 극하고 음양이 같음. 갑이 그래 일간이 일치를 극한다는 것은 바로 간목과 진토, 간목과 토, 목극토 그러죠. 그래서 극한다는 거 목극토. 예, 목극토. 여기서는 그냥 극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이 지지 진토를 극하기 때문에 극하고 음양이 같음. 역시 간목 양목 그리고 진토는 양토. 그래서 예, 일간이 급한 걸 재성이라고 하는데 일간이 토를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갑 입장에서 갑이 진을 극하고 음양이 같음. 음양이 같아. 그러니까 간목도 양목, 진토도 양토. 그래서 예, 일간이 극한 걸 재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체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5번째 5번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5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밑에 예, 5번째 우측 예, 저를 기준해서 우측입니다. 5번째 예, 간목이 일치 빨갛게 화살표가 있죠. 일간 간목이 예, 일치 바로 밑에 그게 부부 자리랍니다. 그게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 남자. 일간이 남자일 경우는 이제 일지가 부인. 그리고 일간이 여자일 경우는 예, 바로 밑에가 남자 자리라는 부부 자리.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갑 입장에서 갑이 진을 극하고 음양이 같아서 편제라 한다. 일간이 극하는 토는 재성. 그래서 편제 정제. 음양이 같을 때는 편제, 음양이 다를 때는 정제라고 합니다. 지금 5번째 설명이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면은 그래서 바로 육친 십신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 관해서 지금 시간과 일지에 관해서만 일간을 기준, 간목을 기준해서 시간과 일지에 관해서 2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머지 이제 두 개가 끝났으니까 7개니까 5개 남았겠죠. 그래서 나머지 관계도 정리하면은 해서 이렇게 6번째 그러니까 철을 기준해서 좌측입니다. 이 넘버가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예,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5번 6번 자세히 보면 나오겠네요. 나머지 관계도 정리하면 그래서 나를 기준해서 시간인 나로 나와 있죠. 간목. 그래서 예, 간목. 연간의 을목 있죠. 연간의 을목은 간목과 을목은 서로 같은 목인데 오행상 목인데 음양이 다릅니다. 간목은 양, 을목은 그래서 급제 음양이 다를 때 같으면 비견이 되는데 여기서는 갑과 을은 서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제. 그리고 월간의 개수는 음수고
예, 나 일간인 간목은 양목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예, 목을 생해 주기 때문에 수생목, 그래서 음양이 달아서 정인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 되는데 간목과 개수는 간목은 양,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 그리고 시간의 간목은 설명이 나왔죠. 간목과 간목은 나를 기준해서 간목과 시간의 목은 서로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고 해서 간목과 간목은 비견이다. 을목은 음양이 달아서 갑자지만은, 그리고 바로 이제 밑에 진토는 양토, 간목도 양목.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극토, 목극토. 본인 일간이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했습니다. 목극토 일간이 하는 것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간목과 진토는 서로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극하는, 그래서 편제가 되겠습니다. 편제. 다음은 일간의 일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연간의 해수와 월간의 해수 같죠? 같은 해수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일간인 나는 간목이고 간목은 양목이고, 그래서 해수. 그래서 수가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수생목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생은 건 인성인데 양인성은 편인. 그래서 해수도 편인, 연간의 해수도 편인, 월간의 해수도 편인. 음양이 같기 때문에요. 양수 양목, 그래서 수생목, 그래서 편인. 그리고 역시 시치의 인목은 양목입니다. 그리고 천간 일간인 나는 역시 양목입니다. 간목 인목. 천간의 간목과 지지의 인목 시간에 같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십신의 활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극이 중요하다고. 생과 극, 반드시 생과 극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육친 십신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사주 명리. 그래서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주 명리의 꽂힘과 동시에 사주 공부의 절반을 마쳤다고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서는 사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도면 보여드린 것, 나머지 6번째, 나머지 관계도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일간 시간과 일치를 화살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이런 식으로 음양 생극을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는 뜻에서 일간 간목인 나를 기준해서 시가는 간목은 같기 때문에 비견, 그리고 나를 일간인 나를 기준해서 월간인 개수는 정인, 수생목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 그리고 연간인 을목은 간목 양목, 을목 음목,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제. 그리고 일지의 진토는 일간인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극토, 극하는 것은 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도 양, 진토도 양,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제. 그리고 시치의 인목은 역시 양목, 간목 일간 간목도 양목, 그래서 음양 같고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 오행도 같고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 그리고 월지의 해수 역시 수가 목을 생각해 주기 때문에 주인공인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그랬는데, 인성도 십신상 정인 편인 정인으로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간목도 양목, 해수도 양수, 그래서 수생목 음양이 같다 해서 편인. 역시 연지에도 해수입니다. 그래서
수생목, 해수, 양수, 예, 일간인 목도 양목, 그래서 수생목 편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십신의 활용, 예, 다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여기에서 예, 15페이지. 여기에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는 예, 도표가 없습니다. 그냥 예, 글씨로만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조금 전에 도표를 보셨죠? 도표를 보면 십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십신 오행상으로는 간단하게 5가지, 비, 급, 그리고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가지죠. 이걸 15행을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면은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십신, 즉 비급을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할 때 비견급제, 식상을 음양으로 구분할 때 식신상관, 재성을 음양으로 구분할 때 편재정제, 관성을 음양으로 구분할 때 편관정관, 인성을 음양으로 구분할 때 편인정인,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 예, 음양, 5행 곱하기 음양 둘은 십신, 그래서 십신이 된다는 겁니다. 도표를 보면 십신이란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도표를 다 보셨고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도표를 보면 십신이란 것이 무엇이며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도표를 보시면 십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행, 음양, 십신, 육친,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십신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일간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는지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일간을 모르고서는 십신, 일간 기준을 모르고서는 십신을 또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일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준이 틀어지면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주 명식에서 이 사주 명식 기준이 월간 개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개라고 생각해 보시면 완벽하게 다른 십신이 추출됩니다. 완전 다른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명식인데, 같은 사주 원국인데, 예, 명식에 완전 다른 사주가 된다는 것, 그만큼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주 명식을 좀 더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총 7개의 무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주 8자인데 모두가 다 비견, 급제 등등 육친, 십신이 있는데 일간인, 본인,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이거 기준은 빼기 때문에 십신,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를 빼면 8개, 하나 빼면 7개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태어난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총 7개의 무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간과 다른 천간, 지지와의 관계가 7개이니 누구나 공평하게 7개의 십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모든 것은 기준, 그리고 공평하지 않으면 만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모든 건 공평해. 아하, 모두가 이해를 하고 무릎을 치고 모든 게 끄떡끄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7개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 천간 지지의 관계가 7개이니 누구나 공평하게 7개의 십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십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행상,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오행상, 십신은 오행상으로는 십신은 5개인데,
그리고 음양으로 구분하면 음양으로 그걸 갖다가 구분하면 10개. 오행 곱하기 이 음양은 10개. 그래서 모든 건 음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행 곱하기 이 음양은 10. 그래서 10신. 그래서 오행상 이 10신은 5가지인데 여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비견은 비컵은 비견과 급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식상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좀 이해를 돕고 반복해서 들으면 또 모르신 분, 처음 대하시는 분은 아하 이런 게 10신이구나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만큼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걸 이상한 사람이네 자꾸 한 말 또 하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7개. 이 명식은 겹치는 기운이 2개 있습니다. 즉 겹치는 기운이 비견이 2개 그리고 편인이 2개.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 명식은 겹치는 기운이 2개 있습니다. 비견과 편인이 2개 있으니 비견의 기운과 편인의 기운을 좀 더 강하게 활용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비견, 편인을 또 이해를 해야 사주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 구체적인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주 명리 공부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그만큼 일간 기준으로 십신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현대 명리학의 정체성이자 핵심입니다. 그것을 그만큼 일간 기준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만큼 일간 기준, 일간 자기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그날 자기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일간 기준으로 십신을 찾아내고 십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행 곱하기 음양은 10. 그래서 십신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현대 명리학의 사주 명리학의 정체성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 공부의 첫 번째 고비이자 큰 전환점이 바로 일간 태어난 날과 기준 일간과 십신의 관계를 이해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사주 명리 공부의 첫 번째 고비이자 큰 전환점이 바로 일간과 십신의 관계를 이해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 동안의 의문점이 풀리고 사주 명리 공부에 재미가 붙게 됩니다.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친절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공을 들여서 이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십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주에서 비견의 역할이 무엇인지, 급제는 무엇인지, 식신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0개의 십신이 가진 의미를 정리한 다음 비견부터 편인까지 십신 하나하나에 대해 촘촘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많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다 유익한 방송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